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식만 좀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풉니다. 자, 우선 볼게요. 이항분포 B를 따릅니다. 자, 400하고 2분의 1. 이거 뭔지 알죠? 총생의 해당 확률. 모집단, 여기 줄쳐야 돼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 야, 요 표현을 지금 우선 초반에 좀 줄쳐놔봐.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간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요걸 구하래요. 뭘 구하냐? 78에서부터 표본 평균이 84일 확률 요거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 요거 요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항분포 나오자마자 먼저 이거부터 찾아놔. 거의 요런 문제들은요, 나오면 무조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찾아 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평균은 MP죠.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얼마? 200. 분산은 요거에다가 MPQ니까 또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100. 근데 100은 10의 제곱. 표준 편차까지 그냥 구해놓자. 왜 이렇게 놓느냐? 자, 요거 또 조금 한 일주일 돼갖고 까먹었을까봐 미리 해줄게요. 표준화긴 한데 지금은 통계적 추정에서의 표준화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원래 정확히 얘기해 줄게.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가면 별량이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 별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거든. 근데 표준 편차인데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가 아니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달라요. 표준화가. 오케이? 야, 그러면 바로 요거를 적용해서 요거를 표준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P 이렇게 되고, 어차피 표본 평균이 78에서 84니까 78, 요게 78 들어가는 거야. 네, 5분의 1이. 5분의 2? 5분의 1이에요, 확률. 고마워. 고맙다. 80이냐, 그럼? 58에 40. 80, 그러면 여기다 5분의 4. 큰일 났네. 여기다가 5분의 4. 5, 6에 30. 그러면 얼마? 64. 88에 64. 8의 제곱. 오케이. 예. 야, 그래갖고, 그대로 빨리 갑니다. 그러면 요거에 80. 그리고 나서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표본의 크기가 16. 이게 n이죠. n. 오케이? 그래서 루트 n이니까 4분의. 오케이? 표준 편차. 요거다 루트 10이니까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표준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4에서요. 똑같이 평균, 모평균을 빼고요. 얘는 그냥 2라고 쓸게. 약분을 미리 해서요. 오케이? 예. 그러면 다 똑같아. 요거는 2고요. 그래서 정리 좀 살짝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앞에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랑 똑같아. 문제는 요것도 요거 빼니까 요거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요렇게 해갖고 또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요. 요만큼의 넓이인데 이거 계산 알죠? 마이너스에서 0은요, 0에서 1이랑 같고 0에서 2나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굳이 쓰면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확률에다가 0에서부터 2까지인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 무조건 나오죠. 예, 표에 보니까 1일 때는 얼마냐? 0.3413 그리고 0.4772 이렇게. 오케이. 두 개 더해서 0.8185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색다를 거 없어요. 683. 자, 정규분포로 따른다. 얘가 평균 분산. 오케이. 자, 모집 여기 또 줄 쳐야 돼요. 크기가 36입니다. 임의로 추출할 때 아까 얘기했죠. 표본을 임의로 추출. 요 표현 나오면요, 무조건 표본 평균 얘기해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요.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 요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 식으로 나타내야 돼. 잘 봐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얼마? 3 이하일 확률이야.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니까 절대값 붙여야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3 이하. 이렇게. 근데 그에 대한 확률이니까 확률 씌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얼마냐고요? 요게 얼마냐고요? 그럼 요걸 아주 그냥 고1 과정이에요. 우선 정리 좀 합시다, 정리. 근데 정리를 약간만 할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요거 부등호가 3쪽이니까요. 얘는 그냥 여기다 뿔마 붙인 사이값 해주면 되죠. 여기는 3, 요렇게. 오케이? 근데 요렇게 해놓고요. 막 더 이상 가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결론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표준화를 해줘야 되거든, Z? 근데 표준화 하려면 여기서 뭐만 싹, 여기 식 보니까 저기서 조금 다른 거 딱 하나죠. 모든 변에다 뭐 처리하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요거만 처리하면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이게 숫자로 다 나올 거예요. 볼게요, 한번, 먼저. 요게,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해놓고 하자. 여기 보니까 표본이 거의 36이죠. 루트 n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6이죠. 표준 편차 요거 9죠. 요 9,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죠? 그랬더니 요 상태로 약분을 해서요. 3, 여기 2. 오케이? 요 또 약분되네요. 요렇게 1까지. 여기도 그냥 야 요거 하면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2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부터 이것 자체가 표준화죠? 표준화 조식 똑같아요. 2가 됩니다. 이제는 그래프도 그리지 맙시다. 예, 자, 마이너스에서 대칭 구조로 되니까 그냥 2 2배 해서 0으로부터 z가 얼마? 2요. 자, 요 값만 찾으면 되니까 또 표나 조건이 나와 있겠죠? 보니까 z가 2.0일 때 0.48이네요. 얘가 0.48. 그래서 얼마? 0.96 해주면 됩니다. 이해 갔죠? 예. 그러면요, 686번 볼게요. 요거 약간 응용인데, 686. 이제 통계 추정 특히 정보들을 잘 봐야 돼. 에? 자, 우선은 보면요, 평균이 2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까지만 줄쳐봐. 줄쳐놓고 요거 꼭 써라. 평균이 2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 근데 과자의 길이. 잠깐만, 그냥 과자의 길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공정에서 만들어진 또 봐봐. 만일에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이 표현에 대해서 이 과자의 길이에 대해서 무슨 확률 얘기 나오면 그냥 정규분포 문제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또 n개를 이미 줄쳐야 돼. 예? 항상 이런 거 n개를 임의로 추출 바로 이 n개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히 한번 써줄게.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뭔가 샘플을 추출한다는 표현 나오면 통계를 추정으로 봐야 돼, 문제를. 구분의 기준이야. 그랬을 때 이 공정에서 막대 과자 중 n개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족. 확률이 22로부터 표본 평균이 26, 4. 야, 그리고 내가 그 얘기해 줄게. 요거 부등호가 이렇게 확률에서 나오잖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등호로 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못 내요. 시험에서. 자, 요거 0.96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을 때 이때 어디 가서 요 n의 무슨 값? 최소 값을 물어봅니다. n의 최소 값. 우선은 그냥 요거 등호 무시하고요. 그냥 표준화, 어차피 표준화를 하고 싶죠. 그대로 표준화하는 형태로 가세요. 야, 그럼 가보면 얘가 우선 요렇게. 우선 표준화부터 하고 갈게요. 자, 표본 평균이 20인데요. 모 평균이 24였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는 아직 몰라요. 이거 구하라는 거고 시그마가 4죠. 이거 표준화 Z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별량이 얼마? 26에서요. 24요. 오케이? 자, 이놈의 확률의 값이 크거나 같아야 돼. 0.96보다는. 내가 조금 얘기할 게 있어. 야, 그러면 요거 연산 정리 좀 해보면 이렇게 되죠. 깔끔하게까지는 정리는 필요 없거든, 솔직히.
요거 하면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죠. 얘는요 또 2니까요 또 여기 그냥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예? 그리고 얘가 0.9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어차피 이거 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 값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이거 반 쪼개 갖고요 요렇게 할게. 0으로부터 얼마? 2로부터 루트 n. 이놈이 됐으면 여기 2지. 근데 2로 나눌게요 그냥. 오케이? 나눠도 상관없잖아. 오케이? 2로 나눴더니요 4, 8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갔어요? 야 그러면 야 그냥 이거 내가 또 얘기하지만 기본 보통 이거 부등호까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거든. 좀만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굳이 한번 막 그래도 좀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이놈이 여기야. 여기서 여기 사이에 대한 확률의 값이 이것보다는 빨리 여기서 요거에 대한 확률의 값이 이것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 확률의 값이 크려면 이게 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요 값이 이 값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값에서 n이 분자에 해당되니까 더 커져야 되겠지. 그렇잖아. 야 그러면 잠깐만. 우선 0.48을 보는 거야. 바로 봐야 돼. 문제에서 0.48 하면서 어디 갔어요? 확률을 봐야 돼. 0.48은 z의 값이 얼마일 때? 2.05지. 무슨 얘기냐면 0.48이 2.05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놈은 이놈보다는 더 확률의 값이 커야 되니까 더 어느 쪽에 있으면 돼?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얘가 바로 2분의 루트 n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보다는 이놈이 뭐 어떤 관계 세우는데 2분의 루트 n이 2.0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n에 대한 최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등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 요로 곱하고요. 그럼 루트 n은 4.1 되나? 오케이? 제곱해서 n은 제곱 4.1 곱하기 4.1 16 1681 16.81 야 근데 이게 크기잖아. 개수잖아. 16.81이니까 최소는 얼마? 17 해주면 되겠지. 그치? 16.81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어느 회사에서 형광등 여기 줄쳐야 돼요. 또 평균이 형광등 수명의 평균이 2000, 표준 편차가 200시간. 그러니까 이것도 정규 부분 따른다. 평균이 2000, 표준 편차가 200. 그러니까 200이니까 분산은 200의 제곱이죠. 이 회사의 형광등에서 여기 줄쳐야 돼 또. 100개를 이미 추출. 요 100개가 바로 뭐다? 표본의 크기. 자, 임의로 추출할 때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p가 x바에 얘가 k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이 0.08이다. 그때 요때 k를 구하셔야 돼요. 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선은 표준화하고 얘기할게요. 아니면 요 상태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정규분포를 우리는 항상 표준화한 요 상태로 따지는 게 가장 쉽거든. 그래서 이거 항상 표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럼 표준화부터 해주니까 자, Z가 되고요. 여기 식이 조금 곤란해도 당황할 필요 없다. 별량 빼기 평균 2000. 표준 편차가 아니지. 루트 n분의 다. 그럼 요거 루트 n이니까 10이 되겠지. 그리고 200이요. 오케이? 요 놈의 값이 0.08이 될 때. 오케이? 요 살짝만 산수 좀 할게요. 이렇게 약분해 놓고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야, 그런 상태에서 이놈의 값의 확률 이거? 근데 잠깐만. 요거 좀 표현이 조금 곤란해서 그냥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정규분포 좀 생각해야 돼. 간단하게. 표준화를 했으니까 0인 거야. 오케이? 요 알파에 해당되는 게 만일에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다. 알파가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작거나 이렇게지 0.5보다 그저 안 되죠? 따라서 이 알파라는 것은 어디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굳이 얘기하면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음수. 오케이? 근데 이거로는 이 0.08을 이용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로 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대칭시켜서 요로 보내갖고 마이너스 알파로 처리했을 때 잘 봐, 여기서. 요 부분이 0.8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항상 요거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죠? 확률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0.5에서
0.08을 빼는 거. 0.08을 빼면 되죠? 예, 그래서 0. 얼마? 42. 어디에서부터 어디? 0으로부터 굳이 쓰면 내가 여기다 써줄게. 0으로부터 여기 알파가 아니고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갖고 요거 마이너스 거 붙여서 10분의 2000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 놈의 값이 얼마? 0.42. 그러면 이제는 0.42라는 확률을 생각을 해놓고 표를 또 봐야 돼요. 표가 아니네요. 그냥 조건 나와 있죠. 0.42가 얼마? z의 값이 1.4일 때지. 아, 얘가 1.4. 1.4는 그냥 10분의 1.4? 10분의 14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거다 10으로 나눠 놓고 그러면 우리 2000 빼기 k는 얼마? 14 이렇게. 이해갔죠? 이렇게 넘겨서 k라는 값은 1900 얼마냐? 86 이렇게 해도 되겠다. 다른데요. 저거는 72가 나는데. 잠깐만요. 아예 틀렸는데요? 1.4. K-2000이요. K-2000이요. 2000 K. 예, 여기로 갔으니까요. 잠깐만, 부등호 이거 맞냐? 잠깐만 같다. 맞아. 이거보다는 잠깐만. 0.08 맞죠? 여기로 보내야죠. 맞아. 잠깐만. 2000이고 표준 편차가 20. 100개 이미 추출. 아이씨. 아닌데? 2분의 2000 마이너스 k가 14인 거 아니에요? 잠깐만. 어디? 2분의 2000 마이너스 k가 14인 거 아니에요? 2분의 2000 마이너스 k. 2000. 저게 이게 틀렸다. 네, 거의 20인데. 그치? 그럼 뭐 20이니까 10 약분됐고 2 해주니까 28. 오케이. 그래서 얼마? 7이? 고마워. 자, 우선은 692번 볼게요. 내가 공식 언급해 줄게. 예? 자, 보면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우선 줄을 좀 쳐봐. 평균이 m ml이다. 평균이 m. 근데 이거 이 문장을 좀 잘 파악해야 돼. 표준 편차가 줄 쳐야 돼. U.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 따른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쓸 거 있다. 모평균의 표준 편차 6. 오케이? 자, 이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중에 여기 또 줄 쳐야 돼요. 임의로 추출 9병. 오케이? 바로 그게 뭐니? 표본의 크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봐봐. 임의로 추출한 9병 용량의 평균이 150ml일 때 줄 쳐. 그럼 이 150ml가 뭐라는 얘기야? 9병 추출한 거에 대한 평균이죠? 얘가 바로 표본 평균입니다. 이게 모평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평균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가 이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용량의 모평균, 좋죠? 요 모평균 있죠? 요 모평균을 A%로 추정을 했을 때 실내 구간 또 줄 쳐야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147.74에서부터 152.26이다. 그랬을 때 정규분포 이용해서요. 요때 A가 아니고 알파구나. 요 알파를 구하시오. 몇 프로로 추정을 했느냐. 자, 요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하려면 무조건 기계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바로 뭐냐? 실내 구간.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이거 그냥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내 구간보다는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균. 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x바 빼기 상극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모평균, 이 범위에서부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이 모평균의 범위라는 거야. 실내 구간은. 오케이? 야, 그리고 용어적으로 잘해야 돼. x바는 뭐야? 표본 평균입니다. 이거 정확히 잘 봐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표준 편차죠. 그리고 요거 n은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요 k 있죠, 상수값. 요게 바로 신뢰도에 대한 상수값이에요. 신뢰도에 대한 상수값. 오케이? 요 신뢰도라고만 쓰세요. 예? 야, 그러면 봐라.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보 어디 갔어? 요거는 요거로 추론한다. 요 정보 이용해서 문제 식을 바로 세우는 거야. 오케이? 야, 보면요. 우선은 x바는 15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0 빼기 이거를 몰라. 이거를 지금 이 문제는 이거의 값만 알면요. 이게 몇 %인지 신뢰도인지 알 수 있거든. k 곱하기 루트 n. 아까 표준 편차가 6이니까 루트 6. 오케이? 이거 아니지.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어? 표본의 크기. 9. 그리고 표준 편차 6. 요거로부터 150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9분의 6 이렇게 돼요. 연산할 거 6이밖에 없죠?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럼 150에서요. 요거 3분의 6이니까 2k. 자, 여기 150에서요. 요것도 역시 플러스 2k. 이거 뭐 대칭구조 아니에요. 간격이 요거 4K로 같은 겁니다. 대칭구조 아닙니다. 어떤 항상 이거 대칭구조. 근데 이 문제는요, 항상 요렇게 하고 얘가 바로 요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좀 얘는 147.74가 돼야 되지. 요 놈은 뭐가 되고요? 152.26이 돼야 돼. 근데 이걸로 노나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K 값은 다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요걸로 놓을게, 요걸로. 그러면 150 플러스 2K라는 값이 152.26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150 넘기면요. 2K란 애는 2.26이 되면서, 자, 중요한 게 이제 나와. K가 1.13이지. K가 1.13? K가 1.13인데 그때 요걸 어떻게 추론하냐? 자, 어딜 봐야 돼? 요거 조건이나 요 표를 봐야 돼요. 몇 번이야, 이거? 692번 보니까 1.13이 어딘가 있어. 그치? 맨 위쪽에 있지? 잘 들어. 지금 여기서 건 1.13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 전에 내가 개념 정리할 때 이거 요 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 확률인데 요 K, 실제 K, 요 K에서부터 K인 확률의 값이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두 종류.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응용한 거거든. 보통 시험에서 이게 98%, 그럼 95%면 얼마면 0.95입니다. 99%는 0.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야, 그러면 봐봐. 요 K 값이 1.13. 근데 잠깐만.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진짜 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1.13, 요게 1.13이라는 거거든. 근데 표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거야. 0으로부터 1.13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0.37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굳이 요거를 확률로 표현해. 우리가 일반적인 요런 확률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37% 아니야. 지금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요거 마이너스의 값에서 플러스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확률은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요. 2배.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 0, 이거 우선 2배 한 거 쓸게. 요 2배 하니까 74가 되고,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7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펴고 조금만 쉽게. 또 요 조건들을 잘 보세요. 어느 공장이 생산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뭐 이런 내용들 몰라도 돼.
근데 이거는 요거는 좀 받아. 높이는 평균이 m인 정규보 따른다. 줄쳐놔야 돼 원래.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모평균이거든. 요 모평균. 예. 얘가 정규보 따른다. 이 공장에서 이제부터 줄을 잘 치고 정보를 잘 분석해야 돼요. 생산한 탁구공 중에 여기 줄쳐 256개를 이미 추출. 그럼 256개라는 게 바로 뭐야? 표본의 크기죠.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128, 표준 편차가 24였다. 잠깐만. 임의로 추출한 놈에 대한 평균이 내가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얼마? 128.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얘가 24야. 그랬을 때 이 공장에 생산한 탁구공에 튀어오른 모평균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만 쓸게요.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 오케이? 95%입니다. 요 95% 안 썼네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256의 표본의 크기로 뽑은 놈에 대한 평균이야. 이게 128이 모평균이 아니고 뭐 x 반입니다. 근데 얘는 그때 표준 편차는 이것도 어떤 지금 이거 착각하더라고. 이거 자체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는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95% 신뢰도 이거 95%면 요때 상수값 K는 항상 문제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1.96인데 슬쩍 봐봐 밑에 1.96이 있지. 0.475의 대한 확률값에 대한 Z가 1.96이잖아. 이렇게 힌트가 줘요. 1.96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보들 갖고 모평균을 추정해 주면 돼요. 야, 그럼 바로 해볼게. X바가 128이니까 128 빼기 상수값 K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56이면 10의 몇 승이야? 2의 몇 승이야? 256이 맞아요? 이건 뭐 맞다고 합시다 그냥. 자, 2의 7승. 오케이? 맞아요? 아주 그냥 이거 안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 24. 요렇게. 그리고 나서 128에다가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2의 8승분의 24. 요렇게. 미안한데 니네 이거 그냥 계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요거는요, 사실은요, 2의 4승이죠. 16, 요거 2의 4승으로 나오니까, 요거 2의 4승이면 16이니까, 16분의 24니까, 4,6의 24, 2분의 3. 요거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128 곱하기, 빼기 1.96에다가 얼마? 2분의 3. 128에다가 플러스 1.96에다가 또 역시 얼마 2분의 3. 실제 이거 계산해야 돼요. 너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요거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계산해 놨거든요. 125.06. 여기가 130.94. 오케이. 그럼 이 사이에 대한 자연수의 개수죠? 야, 그러면 이거 125.06보다 큰 거니까 126이죠? 요거로부터, 요거는 요거니까 130이죠? 요 개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요걸 빼고요. 하나 뭐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 되죠? 오케이? 여기서 요걸 뺐더니요. 4인데 하나 더 하니까 5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가면 됩니다. 자, 701번. 자연수에 대해서 표준편도 줄쳐요.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 따른대요. 표준편차가 6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기, 모집돼서 여기 줄쳐야 돼요. 크기가 n제곱 플러스 n. 크기가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오케이? 이거인 표본 임의를 추정하여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도 95%에 줄쳐. 신뢰도
이거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 나오면 되게 좋아해야 돼.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요. 길이라고만 쓸게. 이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L1에 대한 제곱, 약간 응용하는 건데 너희들 수열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거의 값이 얼마냐? 오케이. 자, 우선은 그냥 요거 공식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요. 길이라고만 쓰자. 예. 길이 공식이 뭐냐면 요거 다 정리해줬어요. 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어찌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다가 2배 한 거예요. 구간의 길이라는 건 여기로부터 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거라 갖고 요게 없어지면서 요거 똑같은 거 2배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우선은 실내도 95%. 근데 이거 항상 조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밑에 보면요. 그 밑에 Z가 얼마에 95, 0.95 나와 있죠? 그쵸? 이게 얼마? K가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95%면 1.96이 정확한데 산수 쉽게 하려고 2로 잡아준 거야. K는 2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 LN이라는 식은 2 곱하기. 근데 요게 루트 N. 루트하고 크기거든? 근데 크기식 좀 독특해. N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나서 요거 이거 안 썼다. 상수가 K가 2이지. 그리고 나서 시그마가 얼마였어? 6이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봐봐. 이놈에 대해서 우리 뭘 요구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인데 각각 제곱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거부터 할게. LN의 제곱부터 구하자. 제곱하면요. 얘가 뭐가 되냐? N제곱 플러스 N 되죠. 그럼 요거 4, 6에 24인데 그냥 24의 제곱이라고 써놓을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1 넣고 2 넣고. 근데 이거 딱 보면 이게 느낌 떠올라야 돼요. LN의 제곱이라는 애는, 요는 보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4의 제곱. 요거 딱 보니까 무슨 분수예요? 부분분수죠? 그거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 뒤에서 앞에 거 빼고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24의 제곱. 그리고 쪼개시면 됩니다. 그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1부터 15까지 넣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 옛날에 수열, 시그마 단에서 많이 했던 거죠? 부분분수야. 그럼 1 넣으면요. 24의 제곱에다가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근데 모두 다 24의 제곱이 있으니까 통으로 묶을게.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느낌 오죠? 하나만 더 넣을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어디까지야? 15지. 15분의 1 빼기 16분의 1. 오케이? 그럼 요거 옛날에 수열할 때 다 옆에 있는 거 다 지워지죠. 1 빼기 요거 됩니다. 그래서 결론 24의 제곱에다가 1 빼기 요거니까요. 1 빼기 16분의 1. 그러면 24의 제곱에다가 요거 16분의 얼마? 15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16이라는 건 2의 몇 승? 4승이죠. 아까 24 하기 전에요. 요거 보니까 2의 요거 요렇게 바꿀게. 2의 3승에다가 3 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약분까지 해갖고 마지막 결론은 얼마? 2분의 3 곱하기 45. 요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디였어 지금? 이거 몇 번이야? 뭐 전혀 아닌데? 4, 6, 24. 뭐예요? 뭐가 틀렸죠? LN. 다 맞는데? 뭐야 이거? 전체 제곱이잖아. 이씨. 그러면 여기 써야 되겠다. 여기가 2의 6승 곱하기 3의 제곱. 여기다가 2의 4승분의 15.
요렇게 제곱. 그치? 숫자 크네. 9, 2, 18. 18에다가 15. 5, 8에 40. 5, 18. 그래서 얼마? 270. 잠깐, 뭐냐? 4. 아니, 4, 9, 36. 5개 30. 3, 5, 15. 그리고 3, 6. 108, 4. 540. 5번. 자, 우선은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준 편차가 1이에요. 704번. 모집단은 여기 또 줄쳐야죠. 크기가 9. 그냥 얘는 그냥 다 정보 나옵니다.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을 추정하였더니 여기 줄쳐.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다. 길이가 3이었다. 같은 신뢰도 얘기하면요. 뭐가 일치하는 거냐면 여기랑 상수값 K 같은 거예요. 오케이?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이요. 우선은 자 K부터 구하고 얘기할게. 요거 길이가 3이니까 요거 역시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분의 요거 그러면 3 되겠죠. 시그마 1. 이놈의 길이가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K가 얼마가 되냐면 이거 소수로 굳이 하지 말고요. 2분의 9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거로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 오케이? 그럼 또 실내 구간의 식 쓰는 거야. 그러면 요 2 곱하기 K니까 K가 2분의 9니까 2분의 9를 쓰고요. 또 루트 N분의, 근데 크기의 최소지. 루트 N분의 시그마 1. 자, 바로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요 길이가, 뭐 이하? 1 이하. 이게 길이거든. 얘가 1 이하. 오케이? 야, 그러기 위한 n에 대한 최소값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우선 요로 약분해주고, 요로 곱해도 상관없죠. 양수니까. 그래서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고보다. 제곱하면 되지. 81보단 크거나 같다. 최소값 그래서 얼마? 81 하시면 됩니다. 자, 706번 보면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잠깐만. 표준 편차만 좀 줄쳐놓을게. 2인 정규 분포 따른다. 모집단에서요. 여기 줄치자. 크기가 144. 크기가 144. 오케이. 표본은 이미 추출하여 실내도 줄쳐. 요거는 좀 줄쳐놓자. 실내도 몇 프로냐면 아까랑 좀 느낌 비슷하다. 알파 퍼센트. 오케이. 이거로 추정하였더니 또 줄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0.2다. 그러니까 요 정보들 통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요 신뢰도라는 요거에 대한 요거 상수값 K 아까랑 똑같아요. 표를 이용해서 신뢰도 이번엔 또 뭐냐? 신뢰도 얼마냐면 2알파 퍼센트요. 2%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오케이? 예. 자, 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왜 잘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요게 신뢰도가 2배라고 해서요. 상수가 K가 그냥 2배 처리하면 안 됩니다. 틀려요. 예? 자, 해볼게, 먼저. 야, 우선은 요거 길이 0.2 이용해서 여기까지가 내용이거든, 우선. 조건이거든. 오케이? 그럼 요거까지 해서 K를 좀 찾아볼게. 우선은 요거니까 2 곱하기 신뢰도 알파일 때, 요 신뢰도 알파일 때 그때 상수값을 K라고 둔다. K 곱하기 하고요. 루트 n분의, 근데 이거 144는 12의 제곱이지? 12로 바로 쓰자. 표준 편차 2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 0.2니까 10분의 2라고 또 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요거 약분이 되고, 요거 약분이 되고, 3. 오케이. 그래서 요로 곱해주니까 K의 값이 얼마가 된다?
10분의 6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좀 요거 0.6이라 좀 해놓을게요. 0.6. 오케이? 야, 그런데 0.6 해놓고 바로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표를 봐야 됩니다. 상수가 K가 0.6이라는 것은요, 오케이? 그때에 대한 뭘 좀 찾아놔야 되느냐. 자, 알파라는 거 찾아야 되거든?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이거 절대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내가 저번에 K로부터, 어디 갔어? 표준화 Z가 K가, 이게 바로 여기 확률 퍼센트테이지. 퍼센트 아니고 소수로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야, 무슨 얘기냐면, 요 K가 그럼 0.6일 때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어디 갔어? 요 알파라는 것은 내가 정확히 표현해주면 얘가 0.0 알파라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95%면 뭐예요? 0.95잖아요. 그쵸? 오케이. 야, 근데 이게 0.6인 거야. 0.6. 그 마이너스 0.6인 거거든. 표 봐요, 표. 표가 어떻게 나와있냐, 어디 갔어? 표 보니까요. 0.6. 근데 0.6은 0.23이거든? 근데 0.23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0으로부터 Z가 어디 갔어? 0.6이 얘가 0.2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은 뭐겠어? 요 2배 해줘야지. 그래서 요거 알파라는 값은, 잠깐만, 0.0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돼? 요 2배한 0.46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는 얼마냐, 알파는? 46%야. 정확히는 46%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럼 신뢰도 2알파죠.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뭐냐? 이 알파 퍼센트라는 걸 통해서 상수값 K 다시라고 할게. 이걸 구해줘야 돼. 그럼 신뢰도 몇 프로라는 얘기야? 신뢰도. 여기다 2배 주는 거죠? 이 알파 퍼센트. 그 2배 주니까 얼마가 돼요? 92% 됩니까? 그렇죠? 그때 K로 구해야 돼요. 자, 또. 어디 갔어? 요거 보는 거야, 요거. 마이너스 K 다시에서 Z가 K 다시인데 요 놈이 0.92가 되는 요때 상수값 K 다시값. 0.92는 없어요, 표에. 이거 반띵한 게 있습니다. 반띵한 거. 이거 반띵한 거 얼마? 0.46. 자, 이제 표 다시 봐야 돼요. 표에서 보니까 0.46 있죠? Z가 1.8이죠? 오케이? 그래서 1.8. 야, 이때 상수가 K 다시가 얼마? 1. 얼마? 8. 요렇게 가져야 돼요. 오케이? 또 멍충하게 그냥 이거 2배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맞아요. 오케이? K 다시가 1.8.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럼 2 곱하기 1.8 곱하기 루트, 저기는 똑같잖아. 그냥 요거 12분의 2 쓸게, 그냥. 맞냐? 똑같냐? 예,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 집대에서 따지는 거니까 12분의 2 해줍니다. 오케이? 이런 거 그냥 분수로 하세요. 분수로 했다가 소수로 고치는 게 제일 나아요. 요거 6분의 1, 요거 3. 오케이? 그래서 얼마? 0.6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 0.6. 자, 710번. 오케이? 자, 모집단의 표본의 임의를 추적 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의 실내 구간에 대한 보기에서 옳은 거 인대로 고르시면. 오케이? 근데 이게 보면요. 공식 하나만 거기다 써놔요, 옆에. 다 무슨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하죠? 요거 하나만 써놓으면 됩니다.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만 딱 써놓으세요. 그 왜 그러냐? 봐봐. 응?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 요건 뭐예요? 실내 도죠. 요거는 표본의 크기요. 요거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당연히 길이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요, 길이. 이게 관계식에 대한 비례관계 물어보는 게 되게 쉬워. 기억 봐봐. 신뢰도를 낮춘다는 게 뭘 낮추는 거야? 요거를, 이 상수가 K를 낮추는 겁니다. 얘를 낮춰요.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의 요거 크기죠, N. 얘를 크게 해.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 이 길이는 짧아진다. 맞아, 틀려?
맞죠? 야, 곱해 있는 관계야. 곱한 관계의 값을 줄이고요. 분모는 늘려. 그럼 값은 줄겠지.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다 판단하는 거야. 자, 니은도 바로 볼게요. 니은. 신뢰도를 낮추면, 자, 신뢰도를 낮춰. 신뢰도 아까 요거 상수값 K 얘를 낮춰 이번에. 오케이? 얘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또 작게 해. 얘도 작게 해. 야, 분모가 작아지면 값은 커지는데 또 앞에 곱해 있는 것도 줄어. 그럼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더 크게 줄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방향, 우리 기억처럼 한 방향으로 는다 준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오케이? 디귿 봐봐 또. 이번엔 디귿은 뭐냐면 신뢰도가 일정할 때 야, 봐봐. 이 K는 일정이야. 일정. 고정.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요 크기가 작을수록 오케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줄어드는 거야. 아니지. 이 분모가 줄어들면요. 값은 커지는 거죠. 길이는 길어지는 거지. 왜?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틀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다. 오케이? 요거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 요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